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연다방입니다. 그동안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 궁금하셨죠? 개인적 사정과 더불어 채널에 예기치 못한 도용 사건이 있어 마음고생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우리 채널을 아껴주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전국을 누비며 촬영한 이 드론 영상들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과 가슴 뭉클한 지혜를 담은 이야기들로 채워나가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자식을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와 아들의 가슴 먹먹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가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아들 민기가 보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둘러앉아 웃고 있더군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민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민기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기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부자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말없는 아버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 그래요. 말 대신 참는 법을 먼저 배웠고, 설명하지 않는 게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죠. 그래서 그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식당을 나왔어요. 이제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만수입니다. 올해 67이에요. 평생 말이 적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했죠. 아니, 정확히는 말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17살 때부터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그때는 말보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당을 받으려면 빨리빨리 일해야 했고, 말은 쉬는 시간에나 할 수 있는 사치였죠. 저는 25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성실했고, 저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아들 민기가 태어났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던 민기를 보면서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직장 보내주겠다고, 떳떳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민기가 6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공장 가는 길에 트럭에 치였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있을 때 민기가 복도에서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말이 없었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민기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흔들리면 아이도 흔들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민기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낸 다음 현장에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서둘러 일 끝내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했어요. 민기 숙제 봐주고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제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주말에는 밀린 빨래하고 청소하고 민기 학원비 벌려고 공사판 막노동을 더 나갔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민기는 착한 아이였어요.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조용히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자주 타왔어요. 성적도 좋았고요. 선생님들이 민기 칭찬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기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일이 점점 힘들어지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민기 대학 보낼 때까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민기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입학금이며 등록금이며 만만치 않았지만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대출도 받고 아는 사람한테 돈도 빌렸어요. 민기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거의 쉬지 않고 일했어요. 현장 일 끝나면 경비 일도 했습니다. 밤새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돈이 되니까요. 잠은 버스 안에서 잤습니다. 민기는 방학 때만 집에 왔어요. 올 때마다 말수가 적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것 같았거든요. 민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취직한 지 몇 년도 안 되어 빠르게 승진해서 팀장까지 됐다고 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정장 입고 회사에 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현장 일을 그만뒀어요. 의사가 더 이상 무거운 거를 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인천 부평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얻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몸은 좀 편했습니다. 민기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한다고 하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그냥 여전히 일 잘하고 있다고만 말했어요. 그 즈음 민기는 인천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부평 근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서울보다 집에서 가까워졌지만 더 보기 힘들었어요. 바쁘다고 했습니다. 팀장이라 책임질 게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출세하려면 그래야 하는 거니까요. 경비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주민들 대부분 친절했고 저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아파트 순찰 돌고 택배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도와주고 그런 일들이었죠. 유니폼 입고 일하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도 떳떳한 일이니까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경비실에 있는 작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었지만 가끔은 밖에서 따뜻한 밥 한 끼가 먹고 싶었습니다. 부평역 근처에 자주 가는 한식당이 있었어요. 혼자 와도 눈치 안 주는 곳이었죠. 아줌마가 반찬도 푸짐하게 주고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그날도 그 식당에 가려고 했어요. 야간 근무 시작하기 전에 저녁 먹으려고요. 유니폼을 입은 채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기를 봤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파트 순찰을 돌았어요. 겨울이라 날이 추웠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이 정도는 참을 만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오전에는 택배 정리하고 주민들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승강기 고장났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지하 주차장 전등 나간 거 확인하고 그런 일들이었죠. 점심은 경비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김치 몇 점 넣고 계란 하나 풀어 넣으면 그럭저럭 한 끼가 됐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놀이터 주변 낙엽을 쓸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에 잘 안 나오더군요. 예전에 민기가 어렸을 때는 놀이터가 아이들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한산합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해가 빨리 지더군요.
야간 근무가 시간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였어요. 야간 근무 전에는 꼭 밥을 먹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밤새 배고프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경비실 냉장고에 김치하고 계란은 있었지만 그날은 왠지 제대로 된 밥이 먹고 싶었어요. 따뜻한 국이랑 반찬 있는 한 끼 말이죠. 유니폼을 입은 채로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 굳이 갈아입을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제 일상복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파트에서 부평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거리에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 장 보러 나온 주민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부평역 근처 골목으로 들어서니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고향집이라는 한 식당이었어요. 오래된 식당이었지만 음식 맛은 괜찮았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도 많아서 저 같은 사람이 와도 눈치를 안 줬어요.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안이 꽤 붐비는 게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보이더군요. 회식하는 무리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배는 고팠고 다른 데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가기로 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된장찌개 끓는 냄새, 생선 굽는 냄새, 그런 냄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예상대로 붐볐어요. 테이블 대부분이 차 있었습니다. 혼자 온 손님들이 앉는 구석 자리도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 아줌마가 주방 쪽에서 나오며 저를 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어요. 곧 자리를 정리해 준다는 뜻이었죠. 저는 입구 근처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남자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였는데 그중 한 목소리가 귀에 확 들어왔어요. 민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식당 안쪽 테이블에 민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도 매고 있었고 머리도 말끔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회사 사람들로 보이는 4~5명과 함께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민기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기는 그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기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저한테는 저런 표정을 안 지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민기 옆에 앉은 사람이 뭔가 말을 하자 민기가 크게 웃었어요. 손뼉까지 치며 웃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했어요. 민기는 잘 자라줬습니다. 제가 바랐던 대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 정장 입고 일하고 있었어요. 저처럼 흙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 역할은 다 한 거라고요. 그때 민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잔을 들려다가 무심코 식당 입구 쪽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채로요.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고 모자도 쓰고 있었어요. 민기는 저를 봤습니다. 분명히 저를 봤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민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더군요. 다시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뭔가 물어보자
민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방금 전과 달랐어요. 어색하고 경직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민기가 저를 모르는 척했다는 거요. 아니, 정확히는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회사 사람들 앞에서 경비원 유니폼 입은 아버지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식당 안 소음도, 사람들 이야기 소리도, 주방에서 나는 소리도 다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는 제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쿵쾅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몇 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다가와서 뭐라고 말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자리가 났으니 앉으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어요. 민기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민기 눈에는 놀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보인 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기한테는 부담이었던 거죠. 저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말없이 살아온 사람이 갖게 되는 능력 같은 게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 거요. 민기는 그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지금? 회사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들과 상사 앞에 있는 자리였어요. 다들 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팀장, 일 잘하는 직원으로 보고 있었죠. 그런 자리에 경비원 유니폼 입은 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민기 옆에 앉은 사람이 나이가 지긋해 보였어요. 50대쯤 됐을까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기 상사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민기한테 뭔가 물어보는 게 보였습니다. 이 모양을 보니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민기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입으로 가져가 물을 마셨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역력했어요. 민기 건너편에 앉은 젊은 직원이 메뉴판을 보며 뭔가 제안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민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민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물잔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민기도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를 모르는 척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민기는 끝내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 제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회사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경비원 유니폼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이 화끈거렸어요. 이만수라고 쓰인 그 명찰이 마치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자를 쓴 제 머리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작업하시는 제 발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경비원이든 건설 노동자든 떳떳하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아들 키웠고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기 눈에 비친 제 모습은 달랐던 거죠. 민기한테 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숨기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 같은 거였죠. 주인 아줌마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자리가 났으니 밥 먹고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을 흔들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왜 안 먹고 가냐는 얼굴이었죠. 저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아줌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기 쪽을 봤어요. 민기는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왔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문을 열 때 방울 소리가 짤랑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어요. 숨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식당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식당을 찾아야 하나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지만 밥 먹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목구멍으로 뭔가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평역 쪽으로 걸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민기 어렸을 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어린 민기가 생각났어요. 아빠 아빠 부르며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제 어깨에 올라타 좋아하던 얼굴도 기억났어요. 중학교 졸업식 날 제게 감사하다고 했던 그 말도 기억났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민기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한 게요. 고등학교 때부터였나? 대학교 때부터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기는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집에 친구 데려오는 일도 없어졌어요. 학교 행사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상담 때도 안 와도 된다고 했죠. 저는 그게 사춘기련이 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기는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저를요. 식당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부평역 앞 광장을 지나쳤어요.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고 횡단보도도 여러 개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갈 길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 입은 노인 하나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저를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기 회사 사람이 혹시 저를 봤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제 자신을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마치 민기가 저를 숨긴 것처럼 저도 저를 감추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웃긴 일이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지우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파트 단지 앞이었어요. 제가 경비로 일하는 그 아파트였습니다. 무의식 중에 집으로 돌아온 거였죠.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니 익숙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모니터 몇 대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냉장고와 전기밥솥이 구석에 있었고 옷걸이에는 여벌 유니폼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상의를 벗었어요. 안에 입은 면 티셔츠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났더군요. 거울을 봤습니다. 경비실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거울이었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어요. 이마에도, 눈가에도, 입가에도 주름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고 피부는 거칠었어요. 손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다 상처 자국이 있었고 손톱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평생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민기를 키웠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이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묶었습니다. 이 손으로 민기 학용품을 사주고, 학원비를 냈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이 손이 민기를 오늘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겁니다. 하지만 민기는 이 손이 부끄러운 거였죠. 저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더 이상 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8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야간 근무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CCTV 화면들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입구, 주차장, 놀이터, 복도, 여러 곳이 화면에 보였어요. 주민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죠.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집으로 돌아간다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아침에 먹은 게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으니까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있었고 계란이 몇 개 있었어요. 전기밥솥에 밥도 좀 남아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민기가 지금쯤 밥을 먹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식사를 마치고 회식 2차를 갔을 수도 있었어요. 술 한잔하면서 웃고 떠들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와 마주친 일은 이미 잊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불편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기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식당에서 봤다고 말할까요? 괜찮다고 말할까요? 아버지는 이해한다고 말할까요?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이해한다고 말하기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불 꺼진 집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죠.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CCTV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민기 어렸을 때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같이 목욕탕 갔던 기억이 났어요. 민기가 제 등을 밀어주겠다고 해서 맡겼더니 간지럽다고 웃었던 기억이요. 같이 시장 갔던 기억도 났습니다. 민기가 붕어빵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하나는 저한테 주던 기억이요. 학교 운동회 때 민기가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저를 찾아 달려오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빠, 나 봤어? 아빠, 내가 1등 했어. 하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기는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와준 게 좋았고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제가 부끄러운 존재가 된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파트 입구로 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CCTV로 보니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보니 민기였어요.
민기가 이 아파트에 온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민기가 왜 여기 온 걸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 아파트에 사는 누군가를 만나러 온 걸까요? 저는 경비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불빛이 보였어요. 5층에서 멈췄습니다. 민기가 5층에 누굴 만나러 간 걸까요? 아니면 잘못 찾아온 걸까요? 저는 다시 경비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민기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었어요. 민기가 아닌 그저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실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차로 향했습니다. 곧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기대했던 걸까요? 민기가 사과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그날 밤은 참 길었습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몇 분밖에 안 지났더군요. 새벽 내내 잠도 안 왔습니다. 원래 야간 근무할 때는 새벽에 한두 시간 눈을 붙이는데 그날은 그것조차 안 됐어요. 눈을 감으면 식당에서 민기와 마주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기가 고개를 돌리던 모습이 자꾸 보였어요. 새벽 6시가 되어 교대 근무자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 씨였어요. 김 씨가 인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경비실에 샤워실이 딸려 있어서 간단히 씻을 수 있었어요. 씻고 나니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늘어선 동네였어요. 제가 사는 곳은 3층짜리 빌라 2층이었습니다. 월세로 사는 작은 방 하나짜리였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탓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방이 보였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TV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엌은 원룸처럼 방 한쪽 구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잠이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또다시 민기 생각이 났습니다. 민기는 지금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눈을 뜨니 오후 2시였습니다. 8시간을 잔 거였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 중 전화가 3통 있었어요. 모두 민기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랑 계란이 있었고 밥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간단히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이랑 먹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웠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할 일이 없었어요.
오늘은 비번이었습니다. 보통 비번 날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다 TV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말갛게 물든 하늘이 참 예뻤어요. 민기 어렸을 때 같이 노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민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현장 일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민기를 데리고 공원에 들렀었죠. 그때 노을을 보면서 민기가 물었어요. 아빠, 하늘이 왜 빨개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마 해가 지면 그렇게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한 듯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감촉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녁 8시쯤 됐을 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누가 찾아올 리 없었거든요.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민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민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어준 채 서 있었습니다. 민기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민기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민기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제 제가 회사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민기를 내려다봤어요. 무릎 꿇고 우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나지 않았어요. 서운했지만 원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민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기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경비원 유니폼 입으신 아버지를 보이기가 민기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고 한심해요. 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저는 민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아, 민기야. 민기가 더 크게 울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계속 민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민기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민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이제 그만 울어라. 민기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민기가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도 말했어요. 저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조언도 하지 않았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민기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민기가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기가 나가려다 멈춰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저는 민기 등을 두드려 줬어요. 나도 사랑한다. 민기야.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저는 비번이었습니다. 응, 괜찮다. 그럼 6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민기가 직접 차를 몰고 왔어요. 제가 사는 빌라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갔어요. 민기가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색했지만 고마웠어요. 민기가 부평에 있는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그 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민기가 메뉴를 보더니 주문했습니다. 갈비찜하고 여러 반찬들이 나왔어요. 많이 드세요. 민기가 제 앞에 고기를 놓아줬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 같았어요. 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민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허리는요? 예전에 디스크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괜찮아. 경비 일은 현장 일보다 훨씬 편하거든. 민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경비 일 하신다는 거 몰랐어요.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래도요. 민기가 밥을 먹다 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경비원이시라고. 저는 놀라 민기를 봤어요. 뭐, 부장님이랑 팀원들한테 다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도 말했고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해야 했어요. 제가 부끄러워했던 게 잘못이었으니까요. 민기 눈이 반짝였습니다. 부장님이 그러시는데 존경스럽다고 하셨어요. 혼자 아들 키우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신 거 대단하시다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음 달에 제 연봉 협상이 있어요. 아마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아버지 용돈 더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기 마음을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민기가 물었어요. 아버지, 내일 병원 가실래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병원. 네. 제가 예약해놨어요. 종합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저는 사실 병원 가기가 싫었습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니까요. 하지만 민기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다. 가마. 다음 날 민기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제 비번날에 맞춰서 예약을 해놨더군요. 병원은 부평에 있는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민기가 접수부터 다 해줬습니다.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어요. 검진을 받는 동안 민기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잡지를 보면서요. 검진이 끝나고 나왔을 때 민기가 일어나 다가왔어요. 다 끝나셨어요? 응.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민기가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병원 복도에서였어요. 저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 팔을 잡고 걸었습니다. 대기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검진 결과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가족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노부부도 있었고 중년 부부도 있었어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민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결과 나오는데 시간 걸린대요. 그래, 천천히 기다리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민기 옆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민기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제 옆에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멀어졌었죠. 이제 다시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이름이 호명됐어요. 민기가 같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설명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양호하다 했습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다고 약을 처방해 준다고 했어요. 민기가 혈압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짜게 먹지 말고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민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듯 진지하게 듣더군요. 병원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민기가 약국에서 약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 물도 사줬습니다. 아버지, 약은 하루 한 번 드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 후에요. 알았어. 잊지 마세요. 제가 전화해서 확인할 거예요. 민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일 때 민기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저는 놀라 민기를 봤습니다. 민기가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손 정말 거칠어요. 민기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저 키우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서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기 손을 꼭 잡아줬어요. 나도 사랑한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민기가 손을 놓고 핸들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온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 뒤로 민기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가 왔어요. 사소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같이 식사를 했어요. 민기가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대화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엔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야기할 게 많아졌어요. 민기가 회사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파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어요. 어느 날 민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경비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글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이제 돈 좀 벌잖아요. 아버지 일 그만두시고 쉬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일하는 게 좋아.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이 늙지 않거든. 그래도 민기야. 나는 괜찮아. 정말로. 민기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달, 민기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부평에서 좀 더 좋은 동네로 갔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사하던 날, 민기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와서 보세요. 아버지, 방도 만들어놨어요. 내 방, 네. 아버지 오시면 주무실 수 있게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도 있고 옷장도 있었어요. 언제든 오세요. 여기 아버지 집이기도 하니까요. 민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끔 민기 집에 놀러 갔어요. 주말에 가서 같이 밥 먹고 TV 보고 그러다 오곤 했습니다. 민기가 직접 요리하는 것도 봤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맛있어요? 응, 맛있다. 사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마음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그게 더 좋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벚꽃도 피었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 꽃을 보니 마음이 좋았습니다. 민기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민기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예쁘네요. 이번 주말에 가서 같이 보러 가요. 주말에 민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꽃을 봤어요. 민기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 꽃 예쁘죠? 응, 예쁘다. 내년에도 같이 보러 와요. 그래, 그러자.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민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소개팅 나갔다 왔어요. 그래, 어땠어? 괜찮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잘 됐네. 아버지도 만나보실래요? 나중에 같이 식사하면서요. 내가.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기가 제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 좋지. 아버지, 이번엔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을게요. 우리 아버지 자랑할 거예요. 민기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기가 자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민기가 변했다는 게 기뻤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민기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를 사랑하던, 저를 필요로 하던 그 민기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평생 말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감정 표현도 서툴렀고 민기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일하고 돈 벌어서 민기 키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아버지도 말을 해야 한다는 거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요. 민기도 그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 사랑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날 식당에서 민기는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민기는 용기를 냈고 저는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전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말도 많아졌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었어요. 저는 여전히 경비원이고 민기는 여전히 회사원입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죠. 저는 경비실 창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예쁜 하늘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수, 67살 아버지입니다. 평생 말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말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말은 해야 한다는 거요. 그날 식당에서 민기와 마주쳤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를 모른 척 했으니까요. 경비원 유니폼 입은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거죠. 하지만 저는 민기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민기한테 제대로 된 아버지였나, 사랑을 표현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일만 했지, 아버지 역할은 제대로 못했던 것 같다고요. 민기가 그날 밤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을 때,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민기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를 낸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그 뒤로 우리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병원도 가고, 꽃 구경도 했어요. 민기는 이제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도 당당히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게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을 부끄러워한 적 있나요? 아니면 자식이 여러분을 외면한 적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내서 다가가는 거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요. 저는 이제 민기한테 자주 말해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요. 민기도 제게 자주 말합니다. 같은 말들을요. 그 말들이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들어줬어요. 저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떳떳하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민기도 이제 그걸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요. 여러분도 부모님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를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아버지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도망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준비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거친 공사판에서, 그리고 다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오로지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며 굽은 허리를 펴지 못했던 우리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초라해진 뒷모습이 혹여나 내 자랑스러운 사회생활에 흠이 될까 외면했던 아들의 마음도 아마 그날 밤엔 칼로 베이는 듯 아팠을 겁니다. 저도 이 사연을 정리하고 제가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을 입히면서 저를 위해 애쓰신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부모라는 커다란 바다를 다 이해하기엔 자식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은 파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했던 아들의 용기처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는 가족이 있다면 먼저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다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기록들을 모아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담아온 아름다운 풍경들과 함께 정성껏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다시 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다방이었습니다.